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닥터 신선혜입니다. 때로는 마음도 취한다.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작가가 산다는 것은 한을 쌓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한이라는 것은 한국 정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한이라는 감정이죠. 이 한의 감정을 보면 벽돌을 가슴에 한 100만 개 정도 그 이상으로 올려놓은 것 같고, 고구마를 한 1000개, 억개 먹은 것 같이 이런 답답한 마음이 이제 쌓이고, 이게 이제 한이라는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우리 윗세대 분들, 어머니 윗세대 분들을 보면, 특히 여성분들의 한이 되게 많았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을 살고, 남자들은 과거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어쨌든 가정에서 살림을 살면서 남자는 위, 여자는 아래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그 여성분들이 많이 누르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한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친숙한 감정 중에 하나인 거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만 해도 만약에 교수님이 학점을 어떻게 줬던 별로 컴플레인 거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아이들이 조금만 그 자기가 생각했던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로 교수님이 찾아와서 컴플레인을 걸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를 꼭 받아야 되는데 B뿔이 나왔다. 그러면 학점을 이렇게 왜 자기가 그 B뿔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점수가 이거였는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교수님한테 표현을 할 때 공격형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반응하는 교수님도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좀 틀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학생들도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와서 교수님 제가 성적이 이만저만한데 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죠. 과거에 비해서 이런 형태를 보면 좀 감정 표현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잘 표현을 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건요, 갑이 을한테 그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을 하지 을이 갑한테 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감정에는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있다고 알고 있죠. 좋은 감정이라는 것은 웃고 기뻐하고 뭐 이런 감정들. 그렇지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은 화내고 짜증내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이런 감정 우리가 나쁘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감정은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모두 우리에게 다 필요한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는 많이 표출을 못하게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 왔었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알고 있는 거를 잘 표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정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잘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격형으로 표현을 하느냐, 두 번째는 수동 공격형으로 표현을 하느냐, 세 번째는 그냥 내 탓이요라고 감정을 누르느냐, 이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공격형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TV에서 많이 이제 그 뉴스에서 많이 봤던 보복 운전 같은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차가 내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갑자기 화가 나.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반응을 하는 거.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화를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나면 바로 이제 윽박 지르는 거. 이런 경우는 이제 갑이 을에게 바로 이제 표출하는 방법으로 표현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안정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 곁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가지 않으려고,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갑의 위치에 있는데 내가 내 공간에 들어갔을 때 잘 지내던 분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흩어져. 모여있다가 흩어진다. 이러면 나는 좀 다시 내 상태를 한 번쯤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그 수동 공격형인데, 이 방법은 저도 좀 많이 쓰는 거고요. 한국 사람, 그리고 누구나가 이제 때에 따라서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억울한데 이걸 바로 표출을 못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시간을 좀 어긴다든지, 바로 해서 이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 좀 민기적 된다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특히 관계가 좀 잘 유지되던 사이에서 싸우게 되면 침묵하는 경우 있죠. 특히 부부 사이에서 사이가 나쁘면 이제 당신하고 이야기하느니 차라리 내가 벽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못 들은 척 무시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경.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공격형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분명히 침묵하는 건요, 수동 공격형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이런 패턴을 취한다라는 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공격 방법이라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 잘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참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참기. 감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표출을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표출을 하느냐, 그리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던 빅터 플랑크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간에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격이 바로 왔어요. 공격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바로 맞받아서 부딪혀서 같이 화를 낼 것이냐, 아니면 잠깐 멈춰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요런 차이인데, 우리가 흔히 내가 업무를 막 보고 있는데, 민원 업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고객이 이제 와서 별거 아닌데 이분이 나한테 괜히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뭐 승질을 부렸어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흔히 그게 심하면 우리가 이제 진상 고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공격을 갑자기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혹시 어릴 때 기억나세요? 반사라는 놀이 기억나시죠? 그런 걸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나한테 민원 제기를 했는데, 나한테 그거를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거를 내가 온전히 수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여요. 초라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지?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게 부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나를 부정을 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단지 내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반사요법을 쓰시는 게 그때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계속 이제 악성 민원이라고 하죠. 그런 게 계속 왔을 때 그 민원 올 때마다 내가 받아야 된다? 이걸 내가 다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은 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콜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되게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있죠. 이랬을 때 그러려니라고 반응을 해야지, 그거를 나한테, 이 사람이 지금 물론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나한테 하는 이야기다라고 흡수하시게 되면 내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게 되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 사람의 문제라고 좀 토스하는 거, 반사요법을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자신을 보호하는 지름길이지 않나라는 방법을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데니 앤 더리 블루시라는 연극을 어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은 처음에 시작할 때 두 남녀 배우가 술집에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독백처럼 하면서 연극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두 영혼은 상처가 굉장히 많은 영혼입니다.
자기가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둘이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첫날 밤을 보내면서 사랑이 싹 틉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이 여자는 그 전날에 있었던 미래를 꿈꾸기로 했던 이 핑크빛 사랑에 대해서 부인을 하게 됩니다.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는데, 거칠었던 이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여자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다라고 이제 안아주면서 해피엔딩으로 연극이 끝났거든요. 근데 참 그 연극을 보면서 저는 심리학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좀 바라봤는데, 가장 결론은 뭐냐면 사랑은 정말 대단한 거구나, 위대한 거구나, 그리고 사랑만이 이렇게 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 그 왜 노래 있죠. 성경에도 나오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처럼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아픈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혹시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으면 이 여학생이 고무줄을 하고 있으면 가서 고무줄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이 여학생이 마음에 드니까 이제 그거를 표현할 줄 몰라서 공격형으로 표현하는 경우 있죠. 뭐 괴롭힌다든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게 표현하는 방법을 좀 배우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여학생한테 좋아한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창피하니까 이거를 조금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거친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으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솔직히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 영화에서도 밤에 이제 서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막 나누거든요. 우리 좋은 이야기 해주기로 할까?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이야기 굉장히 쑥스러워 하면서도 이제 본인들이 쌓아왔던 과거의 그런 체했던 감정들이 녹아져 간다라는 게 이제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감정도 잘 표현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은 그 감정에 대해서 거절이라고 느끼게 되죠. 우리가 거절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그 두려움이란 감정이 앞서게 되거든요. 변상구 교수님은 때로는 마음도 체한다라는 이 책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가장 그 위험한 감정이다. 감정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감정이 이제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없게끔 묶어두는 감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까지 품을 수 있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 두 배우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조금씩 열어줌으로 인해서 그 얼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잘 표현하는 거, 좋은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거친 감정에 대해서도 잘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절로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안 돼,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안자를 써서 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자라는 이야기는 부정적인 감정의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안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연습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해, 안 돼,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그 감정을 안 돼, 안 해 라는 것보다 나는 지금 그거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따가 다시 하는 게 어때? 라는 식으로 좀 돌려서 하는 화법들 있죠. 회유법으로. 이런 것들 처음부터 잘 되진 않겠죠. 저도 늘 이렇게 인지했을 때 연습을 하는 거지 바로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삶은 늘 이렇게 현장에서 연습하는 과정이 삶인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예의로
나를 잘 표현하는 것 또한 나를 지키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주말인데요. 이제 비가 와서 이제 좀 공기가 좀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자연을 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표현하는 것, 어떻게 잘 표현하는지 그 표현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안자를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는가, 그리고 좋으면 좋다고 표현을 하는가, 아니면 좋은데 그거를 역으로 표현하는 경우 많아요. 그죠? 그냥 당신 잘했어. 너 참 잘했구나. 라고 표현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에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내가 들으면 기분 좋은 얘기는 상대도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격형으로, 수동 공격형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따뜻한 내가 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주말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